여러분, 모든 물질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요, 아주 거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원자핵인데요. 이 상상할 수 없이 작은 공간이 대체 어떻게 산산조각 나지 않고 똘똘 뭉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젊은 물리학자가 상상해낸 새로운 입자, 우주를 붙드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자의 그 조그만 중심, 원자핵은 대체 무슨 힘으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사실 20세기 초 물리학계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였어요. 좋아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선 원자핵 안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그 안에는 핵자라고 부르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 그리고 아무런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 이 두 가지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석 N극이랑 N극을 가까이 대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들도 서로를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밀어내야 하거든요. 그럼 원자핵은 그대로 펑 하고 터져버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죠. 그렇다는 건 이 밀어내는 전기력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얘네들을 꽉 붙잡고 있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엄청난 미스테리 앞에 물리학계 전체를 뒤흔들 아주 대담한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젊은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유카와 히데키입니다. 그때가 1934년이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유카와의 나이가 고작 27살이었습니다. 이 젊은 학자가 원자핵을 붙드는 미지의 힘, 이른바 핵력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한 정말 혁신적인 이론을 세상에 딱 내놓은 거죠. 유카와는 정말 천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어요. 이미 잘 알려진 힘에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자기력이라는 힘은 광자라는 입자가 막 주고받으면서 생깁니다. 유카와는 생각했죠. 그렇다면 이 핵력이라는 것도 어떤 새로운 입자가 전달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핵력은 원자핵 내부라는 정말 좁은 공간에서만 작동해야 했어요. 그가 어떤 논리로 이걸 풀어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일단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힘의 장을 상상해요. 둘째, 이 힘이 왜 그렇게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살짝 바꿉니다. 그랬더니 셋째, 이 힘을 전달하는 완전히 새로운 입자가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딱 나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지어 그 입자의 질량이 어느 정도일지까지 계산해낸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카와가 그냥 어떤 새로운 입자가 있을 겁니다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이 입자는 전자보다 무려 200배나 더 무거울 거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딱 예측해버린 거죠.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순전히 머릿속 이론과 계산만으로 나온 아주 명확한 예측값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새로운 입자에는 중간자, 영어로는 메손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왜 중간자냐? 말 그대로 전자보다는 무겁고 양성자보다는 가벼운 딱 중간 정도 질량을 가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유카와 이론의 핵심을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서로 캐치볼을 하는 거죠. 이때 공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중간자고요. 이 공을 막 정신없이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꽉 붙잡아두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력의 정체였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책상 위 이론에서 벗어나서 현실 세계로 넘어갑니다. 정말 대담하고 멋진 예측이 나왔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았잖아요. 바로 이 중간자라는 걸 진짜로 찾아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과학자라면 어땠을까요?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까요? 지구상에서는 본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입자를 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막막하죠? 놀랍게도 그 힌트마저 유카와 본인의 이론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꽝 하고 부딪히면 이 중간자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저 하늘 너머 우주에서 쏟아지는 우주선, 코스믹 레이스일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34년에 이론이 나오고 세상에
불과 3년 뒤인 1937년에 정말로 우주선 속에서 유카와가 말했던 것과 질량이 아주 비슷한 입자가 발견된 겁니다. 나중에는 중간자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1949년 유카와는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발견된 이 중간자라는 입자가 유카와가 처음에 예측했던 거랑 얼마나 똑같았을까요?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유카와가 예측했던 질량의 크기. 맞았죠? 양전하와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을 거라는 예측, 이것도 맞았고요. 그리고 아주 잠깐만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짧은 수명을 가졌을 거라는 것까지 실험 결과는 유카와의 이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말 눈부신 일치죠. 물론 약간 다른 점도 있었어요. 유카와는 한 종류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성질이 좀 다른 두 종류의 중간자가 발견됐거든요. 하나는 핵력과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파이온이라는 녀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뮤온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약간의 혼란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핵력을 전달하는 새로운 중간 입자가 존재한다는 그의 근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완벽하게 증명되었다는 사실이었죠. 1949년에 노벨위원회는 이런 말로 그의 업적을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입자가 실험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유카와의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눈부신 입증을 제공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창사가 있을까요? 유카와의 업적은 그냥 새로운 입자 하나를 맞췄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론은 말 그대로 물리학 전체에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그의 중간자 이론 덕분에 이후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뭘 연구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요. 미스터리였던 우주선 현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중성 중간자 같은 또 다른 입자들의 존재를 예측하는 발판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핵력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었죠. 노벨위원회가 그를 오늘날 원자핵과 우주선 연구의 길잡이 별이라고 불렀던 건 정말이지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한 젊은 과학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대담한 상상 하나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입자가 우주의 또 다른 거대한 비밀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아닐까요?